노태우 전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가지 못한 이유, 이런 주제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노태우 전 대통령 서거,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장 장례 결정, 국립묘지 안장 불허,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고, 이것이 왜 전직 대통령이 안장 대상인데 왜 불허됐는가에 대해서 12.12 사건이라든지 그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 두 전직 대통령 처벌, 이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법적인 쟁점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0년간 알아 누워 있다가 2021년 10월 26일 날 89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또 이런 성과도 있었다, 이런 언급을 했고, 미 국무부 대변인 성명도 복합적인 유산을 남겼다,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장 장례를 결정을 했습니다. 총리를 장례위원장으로 해서 연결식이 10월 30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거행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문하지 않았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화장에서 일단 유해를 파주 검단사에 안치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장지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통일동산에 묻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어떤 상당히 판단의 여지가 있는데 정부가 국립묘지 안장은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 앞으로도 좀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의 요인이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국립묘지 안장이 절대적으로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 재량에 따라서 국립묘지 안장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불허한 것이죠. 그러면 그 전에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던 전직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형평성은 없는가? 그 사람들은 다 깨끗했나?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향후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다 언젠가는 또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안현태 전 경호실장은 뇌물죄로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은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면 복권이 됐으니까 다 회복된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국립묘지 안장이 됐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절대적으로 안장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또 아닙니다. 결국은 정부가 하기 나름인데 이번 정부는 불허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률은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한 근거 법률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국공유자 등 애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것은 이제 형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또 사면 복권이 되면은 이런 모든 권리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또 묻힐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건데, 현 정부에서는 결격 사유 해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본 것이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도 나중에 재심을 거쳐가지고 무죄 선고를 받아내고, 그래서 또 국립묘지 안장이 됐습니다. 이런 거하고 또 비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되지만은 유족 측에서는 정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대신에 파주 통일동산에 묻히고 싶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파주 통일동산 그리고 자유로, 이거 전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임기 동안에 건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의미가 있죠. 그리고 또 구사단 배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사단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무처입니다. 거무처니까 또 이곳이 낯설은 곳이 아니죠. 그리고 또 북한에 가깝습니다. 강만 건너면 북한인데, 그래서 통일 염원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노태우시는 교화노시입니다. 고려 개국 공신이고, 교화를 원래 교화노시에
본관 지역이니까 본인의 조상이 살던 곳에 돌아간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그 12.12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기 전까지 경력을 보면은 4년제 정규 육사 1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 전에 3개월 내지 6개월 훈련받고 소위 달아줬는데 4년이나 훈련과 교육을 받고 소위를 달았으니까 자부심이 있을만하죠. 그때 출신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회 출신이다. 그래서 하나회를 주도했던 그런 그룹의 일원이었고, 그런 어떤 덕을 봤을 겁니다. 1976년에 대통령 경호실 행정차장보를 하고, 78년에 작전차장보로 또 승진을 하고, 79년에 소장으로서 구사단장, 지금 현재 그 파주 통일동산이 있는 그 부근에 사단장을 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신분이 급격하게 변한 것이 12.12 사건입니다. 단순 군인에서 정치인으로 나가는 어떤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 되죠. 이 12.12 사건은 뭐 잘 알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전두환 합수부장 겸 보안사령관, 이 그 정성화 그 계엄사령관, 현직의 계엄사령관을 체포하는 어떤 그런 그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 저항하는 군부 세력에 맞서 가지고 그 노태우 구사단장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노태우 사단장이 군대를 이끌고 서울에 와서 육본이나 국방부를 장악하는 어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군권을 장악하게 되는 어떤 그런 사건입니다. 이때 물론 뭐 전두환 그 합수부장 입장에서는 그 수사를 위해서 불가피했다. 그리고 결국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았느냐. 그렇지만은 체포 전에 재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재가를 못 받고 있다가 먼저 체포부터 하고 나중에 재가 받았기 때문에 불법적이다, 합법적이지 않다, 이런 지금 평가를 받고 있죠. 이때 12.12 사건에 대해서 김학준 씨는 그 쿠데타적 항명 사건이다. 직속상관인 계엄사령관을 체포했으니까 항명 사건이죠. 그리고 그 존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은 군부 쿠데타다. 뭐 똑바르게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김종필 전 총리는 무력으로 실권을 장악한 군사 반란이다. 이렇게 대체로 다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정부에서 이제 정권을 노태우 전 대통령이 도와줘가지고 결국 전두환 그 보안사령관이 정권을 잡았죠. 그렇게 해서 전두환 정부가 출범하고, 이 정부에서 장관도 하고 민정당 대표도 하고, 여기서 아주 본인이 획기적으로 성장, 출세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뭐 특별한 것은 그 88 서울 올림픽에 대비해서 주로 체육관계 지도자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87년에 민정당 대통령 후보로서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사실 취임식에서 문민민주주의 시대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부를 정통성 있는 문민정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뭐 자기도 본인도 나름대로 6.29 선언을 통해서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고 직선제 헌법 개정해서 직접 선거,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에 조금 이견이 있었습니다. 섭섭하게 느낀 거죠. 그러면 그 전 정부는 문민정부도 아니고 민주주의 정부도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드러낸 거죠. 그리고 또 김영삼 대통령 군정 종식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군정 끝난 지 언젠데 군정 종식, 사실 진부하게 느껴집니다만 그것이 이제 노태우,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 처벌하겠다는 그런 암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을 하나씩 이렇게 관철해 갑니다. 결국 목표는 두 전직 대통령 처벌입니다. 그 보면은 취임한 지 3개월이 안 된 1993년 5월 13일 청와대 입장이라고 하면서 12.12 사건을 하극상에 의한 군사 쿠데타적 사건이다,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반대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그 명예회복 방안을 발표합니다. 그 대조적인 어떤 조치죠. 노태우,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에 책임이 있다. 그리고 또 12.12 사건은 군사 반란이다.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 비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뇌물수수다. 이렇게 해서 법정에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전직 대통령을 기소한 것이 소급입법으로 기소했습니다. 이미 시효가 끝났는데, 시효가 끝나서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1979년부터 1993년까지 이때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그런 입법을 합니다. 이미 시효가 진행돼서 끝났는 사건을 소급입법으로 공소시효 그때는 정지됐으니까 지금까지도 시효가 살아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것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 재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것이 소급해가지고 어떤 적용하게 되면은 결국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외다, 이래가지고 다시 소급표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어떤 그런 자의적인 그런 입법을 한 거죠. 사실은 이것은 재형법정주의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효가 79년부터 93년까지 정지되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시효를 연장해 가지고 결국 처벌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든 거죠. 시효 연장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95년에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 수감시킵니다. 재판 결과는 결국은 그 실형을 선고하고 두 전직 대통령 2년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재판 결과를 보면은 1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형을 선고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22년형, 2심에서 1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옥고를 살았죠. 그리고 1997년 12월 22일 김영삼 대통령 임기 한 2, 3개월을 남겨두고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 복권 조치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다 여야가 다 합의를 해가지고 복권 조치를 했죠. 결국은 이렇게 한 결과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그 국립묘지 안장은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복권이 됐지만은 그 안장은 안 된다, 국립묘지 안장은 안 된다. 그것은 사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당히 재량의 여지, 판단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정분야에 따라서 결정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안장이 안 된다고 한 것이죠. 이것은 하여튼 앞으로 이렇게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불거질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했느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